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희망을 선사하는 송부자 킴입니다. 오늘은 결혼 잘 해야지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혼과 파혼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젊은 여성들이 한국적인 결혼 문화 풍토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연들입니다. 물론 소수의 남성들 사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미혼 남녀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결혼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명언, 오늘날의 결혼 세태, 이혼과 파혼의 직접적 이유, 청산 및 쇄신해야 할 결혼 문화, 부부란 무엇인가, 결혼의 이유, 결혼의 목적, 광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명언입니다. 결혼은 겁쟁이들도 해볼 수 있는 모험이다. 볼테르 프랑스 작가. 결혼은 꼴이다. 다만 자살꼴이다. 들소코치.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 바이런 영국 작가.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저 연옥 정도 된다. 에이브럼 링컨. 결혼이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된다. 존 말리 영국 소설가. 결혼은 과일과 달리 아무리 늦어도 계절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결혼만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이 걸려있는 것은 없다. 괴테 독일. 이렇게 결혼에 대한 다양한 해석입니다. 오늘날의 결혼 세태.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이혼율은 52.8%로서 OECD 국가 중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이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 중에 파혼하는 비율도 33% 내지는 50%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의 20대 30대 미혼 남녀들의 결혼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은 선택이라는 응답률이 무려 85.3%이고 결혼은 필수라는 응답이 겨우 14.7%입니다. 이것은 결혼 자체가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과 파혼의 직접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와 파혼 사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충 유형별로 10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묵인 내지는 옹호 발언. 2.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의 태도와 가부장적인 사고. 3. 결혼 준비 시 집 문제, 혼수, 예물, 예단 문제로 며느리를 무시하고 괴롭혀서 이혼하는 경우. 4. 시댁과의 불협화음입니다. 특히 시모와 시누이의 과도한 간섭과 갑질인 시집살이로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요. 5. 시댁과의 합가 문제로 아내와 갈등하여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6. 가문이설에 속아 서둘러 결혼하고 나중에 그 진실을 알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부부간 성격, 생활 습관 차이, 사생활 침해 문제로 갈등이 커져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8. 가정의 경제권과 양가에 대한 효도 문제로 부부싸움이 되어 이혼으로 가기도 하고. 9. 딩크족, 무자녀족, 불임 부부. 이분들이 살아갈수록 삶이 무의미해지고 결국은 이혼으로 갑니다. 10. 마마보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집착으로 인해서 결혼 후에 자주성이 박탈되고 결국은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 파혼의 근본 이유가 뭐냐입니다. 1. 가치관이 공유되지 못한 탓입니다. 가치관의 공유는 부부 하나됨의 윤활유입니다. 즉 가치관이 공유되면 부부간의 모든 갈등과 차이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폐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존여비 사상이랄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시댁 위주의 삶을 강요하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생활과
자아실현을 허용치 않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막음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것입니다. 3. 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미혼 남녀들은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죠. 대개는 자기 욕망에 합당한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들이 사는 동안 서로 부딪히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참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순결과 봉사와 희생입니다. 4. 청산 및 쇄신해야 할 결혼 문화입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합리, 분리, 불공평합니다. 청산 대상 용어로는 시집 간다와 장가 간다의 개념으로서 시대착오적인 개념입니다. 또 혼수, 예단, 예물 문화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수는 남녀 공평하게 준비하고 예물은 결혼 당사자가 서로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단은 결혼 당사자가 양가의 직계 부모에게 간소하게 막교한 선물해야 합니다. 또 출가 외인이랄지 시대 귀신이란 말은 시대착오적 용어로서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도 문제와 부모 부양 문제는 자녀의 자발적 효심이며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와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즉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남녀 평등 시대로서 신랑 신부가 중심이 되어야지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와는 심정적인 인과관계 정도로 충분합니다. 효도는 스스로 해야죠. 문제는 부모 세대들이 먼저 자식들에게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또 다른 독립가정의 출발식입니다. 부모 세대의 예속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혼부부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죠. 다음에는 결혼에 앞서 부부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부를 성찰하면서 그 답을 세계 경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자들은 부인이 내 여자이기 이전에 전 인류의 여성 대표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이상 사랑할 수 있다면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내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남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 인류의 남성을 대표하는 남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인류가 사랑하는 이상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 내가 사랑하고 많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세계경전 말씀선지 297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보는 남편과 아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 첫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이 되어 이성을 사랑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둘째는 합법적인 성적 욕구와 충동. 이것 또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결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됨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 사회적 기대의 부합을 위해서입니다. 즉 결혼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적응하고 성인 대접을 받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죠. 출산율이 0.78%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결혼은 해야 하고 아기는 많이 낳아야죠. 결혼의 목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대를 통해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은 뭐냐 하면은 반쪽밖에 안 되는 남성, 여성이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위한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태어났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상대를 위해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참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경전 말씀선집 254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결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광고사항입니다. 신청 대상은 24세부터 40세까지 미혼 남녀이고 파혼자 포함합니다. 신청은 우선 성명, 핸드폰만 이메일로 접수하면 교육 일정과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bestfinderkim@mail.com 내십니다. 행복한 결혼을 생각하는 선남 선녀들을 위해 저희는 성심성의껏 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